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제가 부모님만큼 나이를 먹지 않아서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보니 확실히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이 조용히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눈앞에 큰일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도 있잖아요. 물론 삶에는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인내하고 해내는 것이 저는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의 나이 차가 있고 접촉사고가 난 저를 지나가던 남편이 도와주면서 인연이 되었죠. 사고가 나던 날 운전 연수를 받은 이후로 혼자서 처음 차를 끌고 나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전 미숙으로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편이 도와주게 되었어요. 무사히 접촉사고 문제가 해결된 후 저는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이후 저희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인연이 된 계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신혼 때는 이렇게도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저는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굳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친정엄마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다녀왔거든요. 그것도 1, 2년 짧은 기간이 아니라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녀와서 어릴 적 제 기억에는 엄마와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한테 엄마가 없는 줄 알았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인지 감옥에서 4년 만에 나와 저를 찾아온 엄마를 제가 자꾸 피해 다녔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써 찾아왔는데 피해 다니는 저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지금은 엄마가 옥에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오해가 다 풀려 모녀 사이가 많이 좋아졌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아빠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친정엄마가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숨겨왔다고 하셨죠. 엄마가 어린 저를 두고 감옥에 갔다 온 이유는 사기 혐의 때문이었고 아빠를 대신해 누명을 쓰게 됐다고 했어요. 사실 엄마가 사기 혐의로 잡혀갈 당시 아빠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업체에서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이 몇 억씩 밀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했죠. 게다가 투자금 지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빼서 썼던 것도 문제가 되었고요. 당시 아빠가 회사를 하면서 엄마는 직원으로 있었는데 회사로 고소가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쫓아오니까 엄마가 뒤에서 돈을 빼돌려 어쩔 수가 없었고 본인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누명을 씌웠다고 했죠. 엄마가 대신 옥살이를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아빠와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었죠. 아빠가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되면 아빠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저를 키울 수 있었지만 당장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큰 마음 먹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누명을 쓰고 대신 감옥에 갔다 온 건데 힘들고 괴롭지 않았어?
나 같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나 후회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잘못은 아빠가 한 거잖아. 그 죄를 엄마한테 떠넘긴 거고. 아빠도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리고 아빠가 나서서 나한테 누명 씌운 게 아니야. 유진아,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응? 아무리 그래도 본인 잘못을 아무 죄 없는 엄마한테 떠넘긴 거잖아. 거기가 어떤 곳인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잖아. 유진아,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한 거야. 그래서 후회 절대 안 해. 물론 우리 딸 말처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지. 그런데 엄마가 거기 갔다 온 덕분에 우리 딸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자랐고 아빠 사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잖아. 그래도 엄마는 아빠 원망 안 해? 거기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유진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는 마음 나눌 친구도 만났고 미용 전문 기술도 배워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유진아, 사람은 살면서 종종 시련을 마주하게 돼. 엄마도 수많은 시련 중에 하나를 겪고 나온 거야. 거기 나오면서 이런저런 제약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기술 덕분에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 엄마도 어딘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저를 달래려고 하신 것인지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엄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때 배운 기술 덕분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셨죠. 다만 엄마는 옥에 들어갔다 온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사는 게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엄마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 복잡한 상황을 만든 아빠가 조금은 미웠죠. 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는 어릴 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아 힘들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는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생각을 바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엄마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신뢰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결국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엄마의 과거와 미용사 출신인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댁의 미용사였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옥살이를 했던 과거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딸인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엄마가 막았던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엄마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속이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시댁에서 친정의 사정을 이해해주면 너무 다행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옥살이를 하면서 배운 기술로 미용사가 되었다는데 그걸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당연히 친정엄마가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나마나 시댁이 쑥대밭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과거를 숨기자는 엄마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의 과거를 억지로 숨기려니 괜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괜히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게다가 세상의 비밀은 없다는데
언제라도 알게 되어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했죠. 그래도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빼앗아갔다고 저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주려고 하면서 저만 바라봐 줬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미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힘들게 했다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불안감이 컸죠.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지 하나의 거짓말이 생기니까 그걸 숨기고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엄마의 과거를 억지로 숨기고자 하니까 혹시나 시댁에서 아빠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집안의 경제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워낙 소탈하신 편이라 명품 옷은 한 벌도 없고 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 정도 집이면 감지덕지라고 하면서 한참 전에 지어진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누가 봐도 돈 없는 집안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이제는 사위 잘 만났으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용돈을 두둑히 드리려고 했죠. 괜히 죄책감이 들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제가 옆에서 말려도 남편은 사위도 자식인데 용돈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냐며 어떻게든 챙기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애써 기뻐하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사정이 안 좋은 줄 알고 계시다 보니 집에 선물이 들어오면 항상 친정이 가지고 가도록 따로 챙겨주세요. 그걸 받아서 친정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때마다 사정이 안 좋은 줄 알고 있으니 선물을 챙겨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 너무 감사하지만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비싼 선물들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가끔씩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게 답답했죠. 그러나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우연히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 할머니에게 엄마가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할머니에게 보내졌고 아빠는 급하게 야반 도주하듯이 짐을 꾸려 엄마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다고 해요. 엄마도 형기를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과는 연락을 아예 끊을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댁에 있던 저를 챙겨서 아빠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예전에 살던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가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엄마와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있었던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와 연령대가 비슷했고 또 워낙 밝고 쾌활하신 분이라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편이어서 그런지 두 분이 금방 친해졌다고 해요. 저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두세 번 정도 옆집 아주머니를 뵌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을 뵌 적이 없어서 단순히 시댁 옆집 아주머니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외동아들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시어머니는 가지고 계시던 저희 부부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에는 부부 얼굴만 나오지 않잖아요.
대기실에서 하객 및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도 있고 단체 사진 속에는 친정부모님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왠지 시댁 옆집에 이사온 아주머니는 한눈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사돈이냐면서 엄청 놀랐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옆집 아주머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죠. 예전에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옥살이를 하다 나왔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건지 옆집 아주머니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옥에 갔다 왔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곧장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저와 엄마는 집안 대청소를 하겠다며 현관문이 잠기지 않도록 도어락 설정을 바꿔놓았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현관에서 저와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확신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친정집으로 들어와 난리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밝혀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웠죠. 저희 친정엄마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 옥에 갔다 온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 난리를 쳤고 겨우 정신을 차린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앉으시라고 힘들게 말씀을 꺼내셨죠. 그러나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소파 쿠션을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친정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화가 난 시어머니 말씀에 곧바로 달려왔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끌끌 차더니 남편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유진이가 엄마한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거야? 네 처가 식구들 다 사기꾼이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런 발칙한 짓을 해? 그래도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정성을 다했던 게 후회 막급이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끄럽다. 얼굴에 찰판을 몇 개나 깔았는지? 너 거짓말을 술술 잘도 하더라.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 사돈,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저 때문에 고생을 할까봐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욕하시고 죄 없는 저희 딸은 한 번만 봐주세요. 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같이 쿵짝 맞춰서 우리 집을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이거 분명히 사기 결혼입니다. 엄마, 사기 결혼은 뭐고 우리 집안에 기만했다는 건 또 뭐야? 장모님, 저희 엄마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윤서방, 미안하네. 내가 할 말이 없어.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지. 우리 집을 아주 물러봤는데. 준혁이 너 당장 쟤랑 이혼해라. 나는 더 이상 이 사기꾼 가족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 엄마, 이혼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유는 설명해줘야지.
무턱대고 이혼 도장 찍으라는 게 말이 돼? 대체 사기꾼 가족은 뭐고 유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뭐야? 네 잘난 장모가 얘 어렸을 때 옥에 갔다 왔다더라. 지딸 시집가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생시킬까봐 과거를 숨기고 딸을 결혼시켰다고. 너 사기 결혼 당한 거야. 뭐라고? 감옥? 장모님, 이거 정말이에요? 미안하네, 윤서방. 그런데 우리 딸은 정말 잘못이 없어. 힘들게 시집갔는데 고생할까봐 내가 일부러 숨기자고 했네.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숨기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당신도 구박당하고 고생하기 싫어서 장모님이랑 손뼉 맞춰서 이 짓거리를 했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윤서방,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비난하세요.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 사위.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저와 엄마를 남겨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죠. 엄마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시며 안아주셨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동안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사람이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을 봐서는 아마도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함께 나간 후 남편은 생각 정리 후에 연락을 할 테니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일단 저는 남편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아빠도 나중에 엄마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서 저한테 큰 짐을 안겨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남편을 따로 만나 달래보시겠다고 했지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 달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냥 남편의 연락을 기다려보겠다고 하며 거절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정리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남편은 그날 이후 2주가 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이혼 도장을 찍고 신혼집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신혼집에 가서 짐을 꾸려 친정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 보니 지난 일로 남편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회사에 가지 않고 술에 취해 있었죠. 게다가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일단 저는 난장판이 된 집을 대충 치워놓았고 곧바로 짐을 꾸렸죠. 그런데 어느새 남편이 깨어서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짐을 가지러 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혼 도장은 찍어줄 테니 조용히 정리하자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는 짐을 빼앗아가면서 이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건데 무슨 염치로 당신이랑 살겠다고 하냐 했죠.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가만 놔주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혼으로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설득은 본인이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저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고 결혼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제 앞에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결혼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끝까지 이혼을 고집할 수 없었는지 허락을 해주셨죠. 덕분에 저도 엄마도 한 곱이 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더럽게 무시했죠. 쉽게 말해서 업신여겼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어도 저를 주말마다 시댁으로 부르셨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가보면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일거리가 엄청났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일이 있어도 고운 며느리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아주 가정부처럼 부려먹으셨죠. 게다가 남편도 그날 이후로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항상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던 사람이 친정엄마의 과거를 알고부터 제대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소리부터 쳤죠. 그리고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을 돕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이 훌쩍 넘어 아침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제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잘한 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막대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속으로 울면서 다 견뎠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런 게 점점 심해지니 차라리 이혼을 해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귀가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었죠.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반응은 본인이 원해서 늦게 들어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빽 지르거나 자신은 친정 엄마처럼 지은 죄가 없다면서 취침 시간이랑 귀가 시간 체크하려고 들지 말라고 말을 비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도 결혼 전부터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받으니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만 못되게 구는 거라면 끝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난번 엄마의 과거가 모두 밝혀지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몰래 엄마를 불러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사실 한동안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뒤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뎌내고 참아내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댁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마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사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라도 만들어드리면 마음을 푸시지 않을까 해서 연락 없이 시댁에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친정엄마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부엌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길래 손님이 오셨나 싶어 가봤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시댁에 온 줄도 모르고 엄마를 쌍으로 부려먹으면서 뭐가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죠. 사돈, 그 설거지 다 하면 커튼이랑 이불 빨래 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좀 해요. 아, 옥살이 하면서 그따위로 하면 교도관들이 혼 안 냈어요? 느려 터져가지곤. 이거 다시 옥으로 보내야겠네. 아, 교화가 덜 됐어. 그러게, 엄마 말이 맞네. 장모님, 그거 빨리빨리 하시고 다음 일거리 하세요. 아, 그리고 일단은 저 커피 한 잔 타줘요.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주시고요. 그래, 윤서방. 금방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 모습을 부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 하는 짓들은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한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약점이 잡혔다고 해도 친정엄마는 그 어렵다는 사돈이잖아요. 그런 사돈은 시댁에 불러 마치 저를 대하듯 가정부처럼 부려먹는데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언제 왔어?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야. 귀신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얘, 너는 왜 멀쩡한 네 남편 잡아먹으려 드냐? 그리고 네가 지금 큰 소리 낼 입장이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 엄마까지 시댁을 불러 가정부노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 하나라도 모자르세요? 유진아, 그러지 마. 아이, 죄송합니다, 사돈. 야,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아, 계속 봐주니까 이제는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얘, 네 엄마는 국가에서 주는 벌 말고도 나한테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까부터 있었다면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엄마 아직도 교화가 안 된 여자라고. 더 굴려봐야 정신 차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엄마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어머니, 그게 가정부 취급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난번 일로 화가 난 거 알지만 그래도 장모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유진아, 그만해. 엄마가 와서 일해주겠다고 한 거야. 아니, 엄마가 이 집 식모야? 대체 엄마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딸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 시댁에 밉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댁에 와서 일을 한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셨죠.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와 엄마는 기분 전환을 할 겸 해서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함께 산을 타고 내려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엄마께서 머리가 많이 자랐다며 집으로 가는 길에 헤어샵에 들러 손질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미용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엄마가 머리 스타일에 많이 예민하시거든요. 등산을 다녀오던 날 엄마께서는 저에게 아침 일찍 돌아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지나가면서 헤어샵 앞에 내려주고 바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왕 함께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기에는 아쉽고 저도 머리 손질을 할 겸 해서 엄마랑 같이 헤어샵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헤어샵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앉아서 파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친정엄마와 저는 헤어샵에 가게 되면 VIP실에서 담당 디자이너가 머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VIP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관리를 받을까 생각을 했었죠. 저와 엄마가 찾아간 곳은 연예인들도 관리를 받는 유명한 헤어샵이었고 당시 엄마의 과거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까지 알려진 것이 아니었기에 서로 마주쳐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잡지에 푹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저와 엄마가 같은 헤어샵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빠르게 VIP실로 들어가면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잔뜩 얼굴을 구기며 직원을 부르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 연예인도 오는 고급 헤어샵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범법자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 네? 고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이런 고급 헤어샵이 이런 죄 짓고 옥살이한 여편네도 와도 되는 거냐고. 이 헤어샵은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건가? 아주 엄마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걸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며 망신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 또한 일제히 저와 엄마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옆에 있는 이 사람 말이야. 당장 내쫓아.
옥살이한 여자라 여기서 뭔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그리고 눈이 있으면 이 사람들 꼴 좀 봐. 등산복까지 입고 이런 헤어샵에 오는 게 말이 돼? 이거 참 수준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것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에 엄마도 기분이 많이 나쁜 듯 보였죠. 사실 친정엄마와 아빠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산을 다니실 정도로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등산복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편하니까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등산복을 입고 청담동에 있는 고급 헤어샵에 찾아 머리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괜히 트집을 잡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엄마는 괜히 헤어샵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는지 직원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대충 넘어가라는 표시를 하셨죠. 그러자 상대하던 직원이 본인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시어머니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사돈이 이런 고급 헤어샵에 왜 오셨어요? 뭘 잘못 알고 오신 듯한데 여기는 연예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유명한 청담동 헤어샵이에요. 사돈이 지나가다 구멍가게 같은 미용실인 줄 알고 그냥 들어오신 것 같은데 괜히 창피당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도 여기 유명한 고급 헤어샵인 거 알고 들어왔어요. 그나저나 사돈이야말로 잘못 들어오신 것 같네요. 유산 조금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오실 수준은 안 될 것 같은데. 참, 뭐라고요? 범법자의 등산복이나 걸치고 온 주제에 당신이 뭘 알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당신이 수준을 놓는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옥살이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이 카드 줄 테니까 그냥 동네 미장원으로 꺼지세요. 이제는 저한테 반말까지 하시네요. 박 대표 어딨니? 빨리 좀 오라고 해요. 참, 뭐 옆 동네 떡볶이집 사장이라도 부르시게?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려는 제 앞을 막고 웃으면서 직원에게 박 대표님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5분도 되지 않아 박 대표님이 엄마 앞으로 달려왔어요. 어머,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헤어샵 운영 체크하러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머리 좀 하러 왔어요. 그런데 박 대표, 헤어샵 관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옆에 계신 고객님이 나한테 등산복을 입고 내가 옥살이 했다고 고급 헤어샵에 와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바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분이랑 VIP실로 모실게요. 박 대표님이 저와 엄마를 당장 VIP실로 모시라며 지시를 하자 직원들이 급하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며 안내를 해주시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박 대표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박 대표님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희 친정엄마가 청담동에서 헤어샵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헤어샵을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객을 이런 식으로 내쫓는 게 어디 있냐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억지로 끌어냈어요. 샵을 소란스럽게 한 죄로요.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 엄마와 절 쳐다보며 머리가 젖은 채 쫓겨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친정엄마는 속이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관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야?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
그저 장모님이랑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를 속여왔다는 게 화가 나서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엄마가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3개나 운영하고 있다니까 이제야 사과할 마음이 생긴 거야? 얘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사돈께도 그동안 신뢰가 많았어요. 나는 그동안 속은 게 억울하고 분해서 조금 화풀이를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 너무했다 싶어요. 내가 이렇게 춘혁이까지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시는 거죠? 유진아, 너도 나랑 춘혁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받아줄 거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사돈. 그동안 나도 사돈이랑 윤서방을 속여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내 딸을 위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아주니까 윤서방이랑 사돈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악랄하게 괴롭히더군요. 오늘 헤어샵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았네요. 우리는 그쪽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아니,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변호사 통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서 보내.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참 집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러나 남편 놈은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전화를 해서 끝까지 이혼 서류에 사인은 못하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면서 애절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두 모자가 최소한 저와 친정엄마를 업신여기지 않고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더라면 저도 더욱더 참여하면서 살고 이 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잘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전남편 지인 말에 의하면 이전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처럼 사업을 크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회사도 관두고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죠. 덕분에 전 남편은 백수 신세가 되었고 이전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없어서 건물 청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참에 두 모자가 지난날 저희 모녀에게 했던 짓들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